여러분, 혹시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갑자기 좀 갚기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좀 난감하죠? 그쵸, 당황스럽죠. 이게 뭐 집 담보대출도 비슷해요. 집값이 막 떨어져서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은행도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을 금융에서는 청산, 영어로는 리퀴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서의 청산이 정확히 뭔지,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집이나 차를 담보로 맡기잖아요. 네네. 디파이에서도 비슷해요. 특정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맡기고 다른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맡긴 담보 자산의 가치라는 게 계속 변동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빌린 돈의 가치보다 밑으로 뚝 떨어지면 네, 그러면 이제 빌려준 쪽, 그러니까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생기는 거죠. 흔히 말하는 부실 채권이요. 그게 그냥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디파이 생태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청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청사는 이런 시스템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요. 네, 담보 가치가 어떤 정해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 CR이나 건전성 지수 HF 같은 지표가 있어요. 이게 위험 수위 아래로 딱 떨어지는 순간 시스템이 부실화되기 전에 담보를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유지하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나 몬스터가 너무 세져서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려고 할 때 게임 운영자 GM이 딱 나타나서 조절하는 느낌인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디파이에서는 청산자, 리퀴데이터가 바로 그 GM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위험해진 대출, 그 빚을 대신 정리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된 프로그램, 보시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누가 왜 이걸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까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하하, 당연히 이유가 있죠. 바로 청산 보너스 때문입니다. 청산 보너스요? 네, 위험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담보로 잡혀있던 자산을 현재 시장 가격보다 싸게,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서 나중에 시장에 정상가로 팔면 차익이 남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싸게 산 담보를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이게 청산 참여의 주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청산 방식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대출 풀형 방식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프로토콜들이 대표적이죠. 네네. 에이브 컴파운드 유명하죠. 이건 어떤 식이에요? 비유하자면 마트에서 엄청난 할인 행사를 할 때 누가 대신 돈을 내주고 그 물건을 확 싸게 가져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호. 청산자가 위험해진 부채의 일부, 이걸 클로즈 팩터라고 하는데 그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요. 그 대가로 할인된 담보자산을 즉시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빚 전액을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갚는 건가요? 네, 맞아요. 보통 부분 청산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출의 건전성 지수, 헬스 팩터라고 부르는 HF가 1 아래로 떨어지면 청산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부분 청산이 특징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식은요? 두 번째는 CDP, 그러니까 담보부채 포지션 또는 경매형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메이커다우가 이 방식의 거의 원조격이죠. 메이커다우? DAI 만드는 건 맞죠? 경매형은 어떤 건가요? 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법원에서 압류된 물건 경매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을 경매 시스템에 올리고요. 여러 참여자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입찰을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그 담보를 사가는 거죠. 낙찰받는 겁니다. 언제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각 CDP의 담보 비율 CR이 프로토콜이 미리 정해놓은 청산 비율이라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경매가 시작되는 거죠. 이 방식은 경매를 통하니까 시장 가격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즉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요. 근데 경매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 사이에 담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경매 방식의 단점일 수 있어요.
청산이 즉각적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경매 진행 중에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확실히 장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나온 거겠죠? 세 번째는 뭔가요? 네, 그래서 나온 방식 중 하나가 세 번째 스테이빌리티 풀형입니다. 리퀴디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스테빌리티 풀, 안정성 풀, 이건 뭔가요? 이건 비유하자면 학급에서 친구들끼리 비상금을 모아둔 공동 저금통 같은 거예요. 공동저금통이요? 네, 사용자들이 미리 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빌리티 풀이라는 곳에 예치를 해둬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대출이 청산되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 풀에 모아둔 돈으로 즉시 그 부채를 갚아주는 거죠. 와, 그럼 풀에 돈 넣어둔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는데 기여했잖아요. 그 대가로 청산된 담보자산,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걸 할인된 가격으로 자신들이 풀에 예치한 지분만큼 비례해서 나눠받는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한 방식이네요. 그럼 이건 언제 발동되나요? 이건 개별 CDP의 담보 비율이 최소 담보 비율인 110%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발동됩니다. 경매처럼 기다릴 필요 없이 청산자들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와, 즉각적인 청산,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뭔가요? 네 번째는 파생상품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 DX형 청산입니다. DYDX나 GMX 같이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아, 레버리지 거래요? 고위험 고수익. 여기서 청산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 체력이 완전 0되기 직전에 자동으로 비싼 아이템 같은 게 팔려서 위기를 넘기는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아이템이 팔린다. 네. 레버리지 거래에서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증거금, 유지 증거금률, MMR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장 가격이 막 움직여서 내 계좌 가치가 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플랫폼의 리스크 엔진이라는 시스템이 알아서 포지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로 청산시켜버립니다. 와, 이것도 자동이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죠? 막 불리하게 청산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크 프라이스라는 걸 써요. 이건 여러 거래소 가격을 종합해서 만든 일종의 평균 가격 같은 건데 특정 거래소에서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기준 가격이죠. 그리고 청산 과정에서 혹시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메우기 위한 보험기금, 인슈런스 펀드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지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비교하면 핵심 차이는 이거예요. 첫째, 누가 빚을 갚는가? 개별 청산자냐? 경매 참여자들이냐? 스테이빌리티 풀 예치자들이냐? 아니면 리스크 엔진과 보험기금이냐? 네. 둘째, 담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오라클 가격 기반으로 바로 수합되느냐? 경매 최고가로 결정되느냐? 풀 내부 로직으로 계산되느냐? 아니면 마크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체결되느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각 방식마다 청산 속도, 가격의 정확성, 또 외부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등에서 다 장단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스테이빌리티 풀은 엄청 빠르지만 풀의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고 경매는 가격 발견은 잘 되지만 시간이 걸리고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정말 이건 다양한 청산 장치들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만약 청산 메커니즘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면 담보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프로토콜 전체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여파가 다른 프로토콜로 번지면서 디파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거네요. 가끔 청산당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도 됐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에어백처럼 꼭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분명 힘든 경험일 수 있지만 결국은 대출을 해준 사람들과 시스템 전체를 더 큰 위험, 즉 파국으로부터 지켜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디파이 청산의 세계를 함께 쭉 둘러봤는데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뭘까요? 청산은 디파이 대출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핀이고 청산자는 그 안전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센티브를 얻는 중요한 참여자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와, 명쾌합니다. 안전핀 역할. 좋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발전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어쩌면 더 공정한 청산 방식이 나올 수도 있을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산 메커니즘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나마 친근하게 다가간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바이.